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어그로 네크로맨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심화편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심화편 정도 보고 다 이해하고 그대로 플레이해서 하시면은 뭐 마스터 찍는 것 정도는 뭐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만 다 제대로 실천을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메타가 바뀐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어그로네크로 마스터를 찍는 데는 심화편을 다 이해했다면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차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심화편부터는 이게 좀 케이스들이 좀 복잡해요. 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뭐 이게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에 관해서 일단 제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과 예시들을 넣었어요. 일단은 그런 건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은 만화의 추종자를 어떤 순서로 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만화 추종자 내는 순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상대 덱에 따른 멀리건, 그리고 세 번째는 PP를 배분해서 플레이할 때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하는지 같은 PP 내에서, 네 번째는 주문과 추종자는 어떤 순서로 돼야 하는지, 다섯 번째는 추종자의 어그로를 분산시켜주는 거, 마지막으로 킬각을 여러 턴에 걸쳐 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만화 추종 순서는 뭐 제 덱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추종자 사용하는 만화가 5만화의 케르베로스를 제외하면 1만화, 2만화, 3만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1만화, 2만화, 3만화 이렇게 총 10종류의 추종자를 사용하는데 일단 1만화는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쉬워요. 1만화 해골야수는 고블린에 비해서 무조건 상위 호환이죠. 해골야수는 1, 2의 묘지를 하나 늘려주기 때문에 고블린보다 좋아요. 그래서 1만화에서 해골야수를 먼저 내주는 게 고블린보다 항상 좋고요. 스켈레톤 전사 같은 경우에는 사령수를 받아서 2가 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개보다 먼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정리해주면 최우선은 1, 1 버프를 받는 스켈레톤 전사, 그 다음이 해골야수, 그 다음 고블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령술 버프를 못 받는 스켈레톤 전사, 이렇게 순서대로 내시면 돼요. 1만원은 뭐 7직업 다 상관없이 그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만화부터는 좀 직업을 많이 타요. 2만화는 이제 총 4개의 추종자를 사용하는데 리리엘, 악령술사, 하급미라, 그림자 사신 이렇게 4개를 써요. 근데 이 리리엘이랑 악령술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진화할 때 1 데미지를 쏘고 얘는 진화한 몹이 있으면 1대 1의 유령을 소환하죠. 그럼 얘네 둘 중에서 필드에 먼저 꺼내야 되는 건 뭘까요? 뭐냐면 정답은 리리엘이에요. 왜냐면 전 시간에 기본편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화는 필드에 있는 팔로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필드에 있는 팔로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 중에서 일단 진화할 때 부가효과를 받는 건 리리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리엘이 필드에 있을 때 얘한테 이 피를 사용해주는 게 최고의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악령술사보다는 얘를 먼저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그 상대방 직업에 따라 달라요. 일단 얘네 둘 중에는 얘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얘를 내는 거는 이제 모든 직업 동일해요. 근데 얘는 미라는 질주 옵션이 있죠. 그리고 그림자 사시는 은폐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되게 애매한데, 자 보세요. 엘프부터 설명해 볼게요. 엘프는 1 데미지를 줘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1 데미지를 쏴야 될 일이. 페어리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데미지를 잘 활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질주 옵션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질주 옵션은 어차피 필드 잡아서 이기기 때문에 엘프전은 킬각을 다급하게 내야 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엘프전에는 미라를 제일 먼저 내요. 손에 있는 것 중에 미라를 제일 먼저 내고, 그 구린 순서대로 내는 거, 미라를 제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리디엘, 그 다음에 악령술사, 이 순서대로 내면 돼요. 근데 그림자 사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필드 팔로워가 2마리 이상 있을 때 내주는 게 좋고요. 한 마리 있을 때도 꼭 매일 2분의 1로 죽을 때가 있어요. 엘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마리 있을 때는 기왕이면은 내지 마세요. 엘프 상대로는. 어쩔 수 없으면 내야 되는데 메이 맞을 생각은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스페 연구 받는 것까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다음은 이제 로얄. 로얄 같은 경우에는 엘프보단 덜한데 그래도 1 데미지를 넣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로얄 덱이, 그러니까 만약 설령 컨트롤 로얄이라고 해도 초반 필드를 좀 잡아주고 가는 편이 많아요. 뭐 유니코나 아니면은 이 수호몹이라던가 그런 팔로워들 이용해서 초반 필드가 강해요. 컨트롤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엘프랑 같은 순서대로 미라를 먼저 내고 그 다음 리리엘, 악령술사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이제 템포 위치냐 초월 위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템포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잡아서 이겨야 되죠. 그러면 템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엘프랑 로얄이랑 같은 순서인 미라, 리리엘, 악령술사 순으로 내야겠지만 초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질주 옵션이 굉장히 필요해요. 필드 정리를 계속하면서 자기 필드에는 팔로워를 안 깔거든요. 그래서 질주 옵션이 굉장히 필요해서 리리엘, 악령술사, 미라 순으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를 때는 어떡하냐. 얘가 초월 위치인지 템포 위치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어차피 얘를 먼저 내나 얘를 먼저 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질주를 쓸 수 있냐 없냐랑 이볼브를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월 위치인데 손에 질주가 없어 이러면은 게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야. 근데 상대가 템포 위치인데 실수로 질주를 먼저 내고 얘를 그 다음에 냈어. 그래서 EP 활용을 1 데미지를 못 주거나 아니면은 필드에 있는 걸로 본체에 4 데미지 타격을 못했어. 이런 거는 게임을 지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정도로는. 그러니까 얘가 템포 위치인지 초월 위치인지 모를 때에는 미라를 손에 아껴두세요. 왜냐면 미라를 손에 아껴뒀다고 해서 템포 위치한테 지는 건 아닌데 손에 안 아껴놓으면 초월 위치한테 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드래곤. 자, 드래곤은 대부분 후반 지향형이에요. 많은 경우. 아닌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후반 지향형이고, 드래곤 중에 빠른 편인 용소녀 덱도 네크로맨서의 피니셔 타임보다는 빨라서 광역으로 많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라를 아껴서 질주로 2 데미지를 더 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라, 리리를 악령술사. 루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러전인 서로 어그로 네크인 경우랑 컨트롤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컨트롤의 경우에는 미라 아껴야 되고 어그로인 경우에는 미라 먼저 내야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초월 위치 때랑 똑같아. 어그로인데 내가 미라를 낸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닌데 컨트롤인데 손에 미라가 없으면 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네크로맨서인지 모를 경우에 일단 미라를 아껴보세요. 그 다음에 뱀파이어도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뱀파이어도 컨트롤일 경우에 뭐 그렇고 어그로일 경우에 그런데 걔도 역시 뭐 어그로일 때는 상관없지만 컨트롤 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라를 아끼자. 그리고 비숍은 미라 무조건 아끼세요. 리리의 악령술사, 미라 순서대로 내시면 됩니다. 3만화는 직업보다는 상황을 많이 타요. 3만화는 상황을 많이 타는데, 자, 미니 고블린, 악령술사, 해골 전사. 자, 상황에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면 해골 전사를 가장 먼저 내고 그 다음이 얘 뭐냐 토끼족 사령술사, 그 다음이 미니 고블린 마법사, 이 순서대로 내시면 돼요. 특수한 상황이 없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말한 특수한 상황들이 뭐냐, 먼저 내야 하는 경우, 만약에 자기가 후공인데 다음 3만화 타이밍에 2만화 팔로워가 한 장 있다. 2만화 팔로워가 한 장 있으면 미니 고블린 마법사를 먼저 내세요. 다음 턴에 2만화 팔로워를 2장 전개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만화는 4장 중에서 팔로워가 이볼브 했을 때 효과를 받는 게 두 종류나 있어요. 리리엘이랑 악령술사. 리리엘은 자기 자신이 지났을 때 1뎀을 쓰고, 악령술사는 다른 팔로워가 지났을 때 1일 유령을 소환하기 때문에 이볼브 타이밍에 얘네 둘로 이득을 봐주는 플레이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니 고블린을 냅시다. 근데 이 만화가 한 장도 없다. 한 장도 없으면 전사나 사령술사를 먼저 내주세요. 그 다음에 미니 고블린 내고 그 다음에 이 만화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템포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령술사를 먼저 내야 하는 경우는 킬각이 몇 턴 내로 잡혔을 때, 킬각이 몇 턴 내로 잡혔을 때 2데미지를 넣어야 자기의 공식이 성립한다. 그럴 때 사령술사를 내주고, 아닌 경우에 전사를 내면 되는데 전사를 내는 게 사령술사보다 안 좋은 매치업이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엘프랑 위치예요. 엘프 같은 경우 이제 메이가 있어서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뭐 토끼족 사냥수단 숲의 흥보를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기왕이면은 얘보다는 얘를 먼저 내주는 게 좋아요. 엘프 상대로는. 그 다음에 위치 상대로도 사령수사를 먼저 내주세요. 얘는 어차피 엔젤릭 스나이프나 매직 마법, 그러니까 천사의 저격이나 마법 화살을 맞으면은 1-1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족 사령수사를 먼저 내세요. 엘프나 위치 상대로는. 자, 이렇게 같은 만화 추종자 순서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나처럼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이건 손에 악령술사 미라 3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EPP 타이밍에 미라를 낸 모습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엘프기 때문에 미라보다는 악령술사를 아껴서 1일 유령으로 필드를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미라를 먼저 내준 거고요. 다음은 EPP 타이밍에 미라랑 리리엘이 있는데 미라를 낸 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2만화에 골렘을 깔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걸로는 리리엘을 먼저 내야 맞죠. 상대가 골렘을 깐다고 해서 초월이 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템포에 칠 수도 있지만 초월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라를 내는 게 아까 말한 거에선 맞는데, 여기서 미라를 낸 이유는 상대가 골렘을 낸 초월이 친 경우에는 리리엘이 다음 턴에 그 3만화 하나 플레이해주고 그 다음 턴에 1만화 쏘면서 뭐 클락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주시자 같은 그런 미니언들과 함께 이득을 봐주는 플레이가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골렘이 얘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1 남는 1 남는 진흙 골렘과 주시자를 뭐 리리엘 진화로 둘 다 잡는다던가 그런 그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리리엘을 아꼈습니다. 왜냐면 그 아까 말한 상황이랑 반대죠. 지금 뭐 초월리치라고 해서 손에 그 팔로워가 순서대로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미라가 없다고 해서 초월리치 판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템포이치 판에서 리리엘이 없으면 질 수가 있어.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리리엘 아꼈어요. 자, 다음은 빛이 지나는 길을 쓴 위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배틀로그를 띄워놓은 거예요. 빛이 지나는 길을 썼어요. 이름은 뭐예요? 100% 뭐예요? 초월이죠, 초월. 초월이 아닌데 빛이 지나는 길을 쓰는 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손에 이제 하금미라, 리리엘이 있을 때 리리엘을 내줘야 된다. 하금미라는 질주 옵션을 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리리엘을 먼저 내준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상대가 뱀파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1, 2짜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의 리더에게 1피해를 주는 꿈틀대는 사령이었나요? 아무튼 이 팔로워가 나온 뱀파이어인데, 이 경우에는 얘가 박쥐 뱀파이어죠. 그 어그로 성향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사신을 리리엘보다 먼저 내줬어요. 두 개가 어차피 스탯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환해주면서 낸 거예요, 무언가를. 그래서 서로 교환해주면서 2-2로 클 수 있는 그림자 사신을 리리엘보다 먼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여기서는 상대가 뱀파이어인데 어떤 덱인지 모르죠. 그럴 때 악령술사, 리리엘, 사신 중에 뭘 내야 되나. 일단 사신을 내는 거는 얘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악령술사랑 리리엘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데 상대가 무슨 덱이냐에 상관없이 리리엘 악령술사보다 먼저 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리리엘을 낸다. 자, 다음 이번에는 요리의 제왕 카이저가 나왔어요. 요리의 제왕 카이저가 나왔을 때 아까 이 사진에서 연속된 걸 리리엘을 낸 거예요. 요리의 제왕 카이저가 나왔어. 이거는 이제 컨트롤류의 뱀파이어인 게 거의 이제 확실해졌죠. 컨트롤류의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하금 미라랑 악령수사랑 그림자 사신 중에 뭘 낼까 중에 하금 미라를 그림자 사신을 낸 거. 그래서 그림자 사신을 이볼브 전턴에 낼 때 또 조금 더 가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말하려다가, 이 그림자 사신을 이볼브 전턴에 내면 다음 턴에 그림자 사신에 이볼브를 부여해서 본체의 EP 활용을 2데미지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사신에는 EP 전턴에는 좀 우선적으로 내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숍 상대로 악령술사랑 하금 미라. 이거는
하급 미라를 아껴주고 악령술사를 내는 게 좋아요. 비숍 상대로는 질주 옵션이 필요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만화 추종자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상대 덱에 따른 멀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아까 1번 그 사용하는 추종자 우선순위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편의 멀리건과 같은 얘기예요. 1만화 1장, 후공이면 2장, 2만화 1장, 3만화 2만화 있을 경우 1장 가져간다. 이거는 이제 똑같아. 근데 같은 만화의 추종자라면 상대 덱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 덱에 따라서 어떤 걸 우선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우선순위대로 2만화 한 장도 2만화가 막 2장 있어. 그 중에 한 장을 들고 가야 돼. 그럴 때는 이제 그 우선순위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그로 성향 덱이라면 성공의 1만화 2장도 고려해본다. 상대가 어그로 성향의 덱이야. 그러면은 내 손패가 조금 마르더라도 1만화 2장을 가져가서 3만화, 2만화, 1만화 플레이를 해주는 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만화 2장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해요. 2만화는 10장이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만화 때 하나 들어오려면 2장이죠. 대개 총 40장 중에 3장을 내가 들고 있고 37장이잖아요. 그럼 37장에서 2장을 뽑았는데 10장 들어있는 게 나올 확률이 뭐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절반보다는 높은 편일 절반보다 높은 편인가? 절반보다 높은 편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3장을 뽑잖아. 3장을 뽑기 때문에 뭐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37장 중에 3장을 뽑았을 때 그 중에 12장 들어있는 걸 뽑는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절반 조금 넘는 정도? 2만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공 1만화 2장을 가져가서 2만화를 뽑으면 돼요. 뭐 안되면은 2만화 1만화 내야겠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성향의 덱 상대라면 1만화 3만화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컨트롤 성향의 덱은 손패가 막 말라버리면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1만화를 막 아예 안 들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1만화 때 1pp 때 안 낼 거면은 1pp 결국 나중에 들어오면 그게 더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pp까지 채워가지고 아예 템포로 이겨버리던가. 그러니까 컨트롤 덱을 이기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어요. 1pp, 2pp, 3pp 완벽하게 풀려가지고 템포로 압살해서 상대가 필드 컨트롤 시도하기 전에 죽여버리는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 본체를 조금 때려두다가 이제 데모닉 스트라이크, 악마의 공습이나 망령의 울부짖음, 죽음의 무도 이런 거를 연속적으로 뽑아서 아니면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초반 전개가 조금 구려도 후반에 뒷패가 잘 붙어주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초반에 패가 조금 좋아서 안 돼. 완벽하게 좋아야 돼. 완벽하게 좋아서 그걸 순서대로 본체 데미지를 좀 많이 누적해두면 쉽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만화, 2만화 내고 3만화에 어설픈 플레이 한다고 해서 많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3만화까지 욕심을 부리세요. 컨트롤 성인들이. 그렇게 멀리건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상대의 덱에 따라서 멀리건을 유연하게 해주는 게 이게 승률을 높여주는 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상대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엘프예요. 엘프고, 엘프 상대로는 하급 미라보다 악령술사가 좋죠. 그래서 하급 미라를 버리고 악령술사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 기본적인 첫 번째 아까 말한 경우였고, 두 번째는 상대가 뭐죠? 잘 안 보이는데 위치 같죠? 위치인데, 위치일 때 제가 위치 맞나? 이거 아마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할 때 우선순위대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 예외가 있는데 하급 미라는, 그러니까 손에서 낼 때는 이제 하급 미라를 위치 상대로는 아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멀리건에서는 위치 상대로 하급 미라를 버리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급 미라 같은 경우에는 손에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좋게 활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령술이 4가 쌓여야 질주가 되기 때문에 사령술이 4가 쌓이려면 5턴이나 6턴 이쯤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급 미라가 위치 상대로 아껴줘서 좋은 카드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좋으려면 5턴 6턴을 가야 돼.
그럼 5턴 6턴에 쓸 하급 미라를 멀링에서 들고 가? 그럴 순 없잖아요. 차라리 덱에 넣어서 덱에 하급 미라를 3장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뽑을 확률을 높이는 게 좋지. 초반에 2마나 팔로워로 플레이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성향의 덱 상대라고 해도 하급 미라는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그쵸? 손에 들고 가서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급 미라는 예외다. 아까 제가 말한 우선순위 규칙에서 예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PP를 배분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PP에서도 예를 들어서 3만원인데 2PP랑 1PP를 낼 수가 있고 3PP짜리 팔로워를 낼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 전개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래 4개 우선순위 순서대로 내면 돼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근시일 내로 킬각이 나는 경우, 아니면은 드로우를 한 장을 해서 그 킬각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거를 최우선으로 내줘요. 예를 들어서 토끼족 사용자를 내서 유언으로 2 데미지를 주면 킬각이다.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PP 배분 상관없이 토끼족 사용자를 내는 게 맞죠? 아니면 뭐 스켈레톤 전사나 그 스켈레톤 그 해골 야수, 걔네 둘은 PP래 사령술 무덤을 2개 쌓아줘요. 해골 스켈레톤 전사는 자기가 일일이 나와서 그 다음 죽으면 무덤이 2개가 생기고, 해골 야수는 그냥 유언으로 무덤이 2개가 생기니까 그 무덤 2개로 망령의 울부짖음을 쓰거나 하급 미라를 써서 사령수를 활용하면 킬각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걸 먼저 내주고, 그런 게 이제 1번이에요. 킬각이 나는 경우. 킬각이 나는 경우 무조건 최대한 빨리. 그 다음은 PP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딱코충이라고 하죠. 그 속된 말로 카드 게임에서 이제 코스트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게 딱코충이라고 하는데, 딱코충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3pp인데 1pp, 2pp를 낼 수 있고 3pp를 낼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 장을 쓰세요. 여러 장을 쓰는 게 본체를 더 빨리 데미지를 누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장을 쓰세요. 세 번째가. 두 번째까지 그 활용이 됐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PP일 경우엔 추종자 순서를 따른다.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1, 2, 3, 4 순으로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자, 당장 킬각이 나온 경우 아니죠. 초반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지? 죄송해요. PP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는 이제 2종류가 있죠. 스켈레톤 기사를 쓰는 거랑 하급 미라랑 해골 야수를 쓰는 거, 이렇게 2종류가 있죠.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최대한 배분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급 미라랑 해골 야수를 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선 아시겠죠? 하급 미라랑 해골 야수를 냅시다. 여기서 뭐 4번은 고민할 게 없죠. 이가 이 PP 팔로워가 같은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여기서도 이건 이미 낸 상황인데 3PP인데 리리엘이랑 스켈레톤 전사를 냈죠. 손에 만화 고블린, 미니 고블린 마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3만화 3PP 활용을 미니 고블린 마법사 하나로 하는 것보다 2개로 분산하는 게 더 좋다.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도 스켈레톤 기사를 쓸 수가 있고 스켈레톤 전사 그림자 사신을 쓸 수 있죠. 자, 근데 일단 스켈레톤 기사 플레이 자체가 위치 상대로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림자 사신이랑 스켈레톤 전사는 지금 그냥 내기엔 너무 안 좋아. 그 그림자 사신은 필드에 팔로워 2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스켈레톤 전사 1-1로 내느니 그냥 스켈레톤 기사 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조금 특수 케이스인데 그림자 사신을 내고 리리엘을 바꾼 다음에 그림자 사신 2-2로 키워서 사랑수를 하나 쌓는데 스켈레톤 전사를 2-2로 내는 거예요. 그게 필드 데미지를 최대로 누적시킬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그 PP를 그 분산해서 내는 게 정답인데,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 사신을 내고 리리엘을 교환하고 스켈레톤 전사를 낸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PP 배분 플레이였고요. 이제 주문 추종자 순서를 이제 말해 보려고 해요. 자, 주문 추종자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문들은 내는 순간 데미지를 발동해요. 내는 순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는 하수인보다 당연히 주문을 나중에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도 이제 순서가 있죠. 일단 데모닉 스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호가 있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좋아요. 그에 비하면 이제 망령의 울부짖음은
수호가 있으면 데미지를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모닉 스트라이크보다는 먼저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도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추종자보다 늦게 사용하라고 했지만 1체력 추종자가 너무 많아서 추종자를 내봤자 필드를 못 잡거나 아니면은 뭐 냈는데 이제 팔로워가 어차피 내가 냈을 때 살아남을 수 없고 아니면 1pp 팔로워를 다 잡는 교환을 해주느니 차라리 망령의 울부짖음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필드를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본체를 더 많이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 이럴 때는 팔로워보다 망령의 울부짖음을 먼저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죽음의 무도인데 이 죽음의 무도를 가장 사용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주변 뭐 플레이어들을 보니까 이 죽음의 무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물론 뭐 상대방 본체 2데미지 줘서 킬각 잡는 거 이거는 뭐 쉬운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죽음의 무도를 5만화에 내 필드가 깔려있을 때 EP를 부여하고 상대의 팔로워 흐름을 끊기 위해서 템포 차단을 위해서 그냥 쓰세요. 내가 여기서 쓴 다음에 상대 팔로워랑 교환해주고 그러느니 그냥 이걸로 상대 팔로워 없애고 본체 2데미지 주는 게 더 템포를 빠르게 가져오는 수예요. 뭐 그렇다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써서 그냥 5만화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히 내가 템포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보통 5만하면 상대 팔로워가 진화를 해 있어요. 내가 5만하면 아니면 상대 팔로워가 진화를 할 예정이거나 뭐 그럴 때 그 위협적인 팔로워를 끊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미 진화한 팔로워를 끊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죽음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저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넣었었는지 약간 고민되는데 잠깐만, 저도 고민이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저 보세요. 여기서 팔로워인 토끼족 사랑수다랑 해골 야수를 낸다고 해서 제가 필드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필드를 잡으려면 뭐 토끼족 사랑수를 내고 이볼브에서 얘를 잡고 해골 야수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뭘 이볼브해도 어차피 얘랑 교환하면은 그 팔로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드에 팔로워 하나 남는 거야. 그럴 바에야 지금 그냥 죽음의 무도를 여기 박아요. 이게 이제 템포를 끊어주기 위한 죽음의 무도죠. 사단 팔로워 그냥 죽음의 무도 박아주고 그 다음에 뭐 나오면은 뭐 내가 해골야수 이불부로 잡아먹던가. 일단 손에 데미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 그냥 써도 돼요. 죽음의 무도를 쓰면 상대 체력이 13, 여기서 토끼족 사용자 내면 이제 11인 거고 망령의 울부짖으면 EP 사용하면 7딜이니까 4딜만 더 찾으면 되죠. 4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얘랑 얘를 다음 턴에 냈을 때 뭐 다른 팔로워가 나올 수도 있고 무언가 낸 다음에 이볼브에서 본체 한 대만 치면 킬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킬각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지만 않으면 돼. 내가 먼저 죽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죽음에도 그냥 쓰면 돼요. 템포 끊기 위해서. 다음 이것도 이제 죽음의 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런 스킬 많이 넣은 게 사람들이 여기서 케르베로스를 꼭 내. 여기서 케르베로스를 내거나 아니 막 미니고블린 마우사 낸 다음에 2만화 팔로워를 내. 이거는 필드에 이제 자기가 팔로워가 깔리는 건 맞는데 어차피 주시자를 안 잡으면은 다 교환되거나 아니 다음 턴에 이볼브에서 교환되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그리고 본체 체력 12잖아. 그럼 템포 끊고 내가 템포만 올려주면 상대가 알아서 이거 다 정리해야 돼요. 어차피 얘네가 정리할 건데 내가 주시자 죽음의 무도 받고 이볼브 여기다 쓴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이따가 그 하수인 어그로 분산에 대해 설명할 텐데 이볼브 여기다가 쓰고 본체 치면은 체력이 5가 되죠. 필드 데미지 5고 죽음의 무도 2딜이니까 그럼 체력이 5야. 그럼 그 다음 턴에 케르베로스를 내요. 그러면 미미랑 코코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악마의 공습 데모닉 스트라이크만 뽑아도 킬각이고 아니면 다음 턴에 케르베로스 해골야수를 낸 다음에 하나만 살아서 이볼브 한 다음에 미미 코코 하면 뭐 끝나고 끝나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뭐 다음 턴에 미니고블린 마우사 내고 2만화 팔로워 내고 해골야수 낸 다음 셋 중에 하나만 살면 케르베로스 미미 코코 한 다음에 이볼브에서 쳐도 되고 아무튼 여기서 죽음의 무도 써서 템포 올리기만 하면은 한 두 턴 내로 끝나요. 웬만하면 두 턴 내로 끝나는데 여기서 케르베로스를 내주고 본체의 데미지 충분히 가하지 못한 다음에 필드 어영부영 정리되면은 시간 더 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음의 무도를 먼저 쓰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죽음의 무도를 쓴 건데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상대가 컨트롤 뱀파이어, 이게 박쥐 뱀파이어가 아니라 컨트롤 뱀파이어인데 컨트롤 뱀파이어 상대로 이제 체력이 5기 때문에 하금 일한 다음에 이볼브에서 본체 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를 쓰는 게
뭐 더 좋지 않냐. 왜냐면은 주문을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근데 뱀파이어 상대로 생각해봐야 될 게, 뱀파이어는 흡혈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흡혈이 뭐냐면 팔로워가 나와서 공격을 했을 때 그만큼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공격한 데미지만큼. 근데 그러면은 상대가 이렇게 체력이 적을 때 내가 팔로워를 내주면 흡혈에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뱀파이어 상대로는 킬각이 나왔을 때 하수인을 더 늦게 써주는 편이 더 좋아요. 하금이라 같은 즉시 데미지를 주는. 물론 토끼족 사랑술사 같이 내자마자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경우에 뭐 먼저 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있지만, 하금이라 한해서 흡혈각은 그냥 안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데모닉 스트라이커가 있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건데, 혹시 얘가 힐하면 어쩌지? 하면서 괜히 팔로워 냈다가 오히려 흡혈한테 힐각 주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플레이하세요. 흡혈각은 주지 말자. 데미지가 모였을 때. 이것도 이제 죽음의 무도 템포로 사용하는 경우고, 여기다 죽음의 무도 주고 미라 이볼브에서 본체 치면은 본체 체력 8이기 때문에 케르베로스 2개 데미지, 미미만 생각해서 4딜 죽음의 무도 하면은 총 6딜에서 뭐 거의 데미지 나와요. 리리엘 이볼브에도 1딜이고 뭐 등등등. 뭐 결국 상대가 비숍이기 때문에 힐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나도 그렇게 치면 망령의 울부짖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죽음의 무도 박아주세요. 2장이기 때문에. 뭐 1장이면은 뭐 케르베로스 내서 교환하고 수호가 나왔을 때 죽음의 무도를 박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사실 그것도 고대 사다정령한테 너무 다 정리당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의 무도 1장이었어도 그냥 박았을 것 같아요. 뭐 수호 나오면 져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체력 1인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 교환을 손해볼 때는 망령의 울부짖음을 먼저 쓴다. 사실 뭐 만화 하나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망령의 울부짖음을 쓰는 게 좋지만, 뭐 여기서도 이건 그걸 말하려는 스샷이 아니군요. 이거는 망령의 울부짖음이랑 죽음의 무도가 있을 때, 망령의 울부짖음은 수호가 서면 데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망령의 울부짖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를 써서 킬각을 잡는다를 말하려고 넣은 스샷이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빼먹은 주문이 있어요. 케르베로스에서 주는 주문 미미랑 코코인데, 미미랑 코코 중에서는 코코를 먼저 써주세요. 미미는 그냥 필드 없이도 쓸 수 있는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니라 미미는 그냥 아무 데서나 써도 되지만 코코는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미미랑 코코가 있을 때 얘를 이볼브해서 얘를 잡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본체를 칠 때 당연히 미미랑 코코 중에서는 코코를 먼저 쓴다.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추종자 어그로 관리예요. 추종자 어그로는 사망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보는 순서대로 어그로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그로도를 높여줘야 되는 순서. 스탯이 가장 낮은 추종자를 스탯을 올려줘요. 유언이 있는 추종자, 얘는 죽어야 되니까 스탯을 올려줘요. 그림자 사신이 아닌 추종자, 그림자 사신을 살려주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그로도를 높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EP를 쓰는 경우랑 코코, 이공경력 주는 케르베로스 주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스켈레톤 기사 뭐 내는 건 내는 건데, 이 둘 중에서 EP를 어디 쓰느냐, 유언이 있는 그 해골 야수에 쓴다. 여기서는 케르베로스에 낼 건 죽음의 무도를 써서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둘 중에 어디 쓰느냐, 이거는 얘가 엘프의 교환당, 그 요정의 교환당이기 때문에 여기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스탯이 낮은 추종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중에 어디 쓰느냐, 제가 말했죠? 그림자 사신이 아닌 추종자에 쓰는 게 옳아요. 여기서도 그림자 사신이 아닌 추종자에 쓰는 게 옳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여러 턴 킬각 잡는 거. 여러 턴 킬각 잡는 플레이는 마지막 최후 플랜. 최후 플랜은 어떨 때 꺼내냐, 어쩔 수 없을 때 꺼내는 거예요. 다음 턴 혹은 다다음 턴에 힐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딜이 넘쳐 흐를 때, 힐 몇 힐 하더라도 내가 이겼다, 그럴 때 그냥 꺼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필드를 잡아서 데미지를 줄 수는 없어요. 이미 필드가 먹혔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 턴 킬각을 잡아야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필드를 잡아서 경기를 승리할 확률이 킬각에 올인해서 승리할 확률보다 적어. 이게 이제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실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2번이랑 달라. 내가 필드를 잡기 위해서 EP를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뭐 엘프 같은 경우에 내가 스페 응보를 맞을 경우에 게임을 진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 뭐 내가 필드 잡으려고 했는데 광역을 맞으면은 게임을 진다던가,
그래서 필드를 잡아서 경기를 승리할 확률이 내가 지금 킬각에 올인해서 승리할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이 되면 킬각에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킬각에 올인해서 승리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제 이 밑에 있는 데미지 카드들 확률, 드로우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이 덱에 들어간 즉시 데미지를 주는 카드는 5장이에요. 케르베로스 3장, 망령을 무지즘 3장, 하급미라 3장, 죽음의 무도 3장, 악마의 공습 3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더해보면 토끼족 사령술사 정도까지가 이제 본체 즉시 데미지를 주는 3장 해서 총 18장 있죠? 18장이에요. 그니까 손에 2 데미지가 모자라는데 드로우로 2 데미지를 더 찾을 확률은 너무너무 높아. 18장이나 돼. 2 데미지 일단 줄 수 있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 2 데미지 정도 모자라는 거는 이제 찾기가 쉽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라더라도 그건 돼요. 근데 뭐 4 데미지가 모자란다던가 5 데미지가 모자라던가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망령의 울부짖음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있어요. 일단 관통은 안 되지만 5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케르베로스의 코코까지 활용이 가능한 망령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데미지가 지금 손에 케르베로스가 있어서 케르베로스를 냈어. 근데 케르베로스의 코코를 활용을 못해서 지금 본체의 데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 8이 남았어요. 체력이 8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필드를 정리 안 하고 이득 교환 안 하고 본체에 다치면 체력이 8이 남아. 그럼 내가 여기서 올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케르베로스 냈고 미미코코가 손에 있기 때문에 하급 미라를 뽑아도 8 데미지가 나와. 망령의 유부짐을 뽑아도 8 데미지가 나오지. 그러면 내 덱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해서 뭐 27장 정도 있다고 칩시다. 뭐 너무 많네. 27장. 너무 적네. 한 30장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30장 중에 6장은 내가 이기는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플레이를 했을 때 이길 확률이 5분의 1인 거예요. 만약에 본체를 다쳐서 체력 8까지 세팅해두는 케이스에서 내가 필드가 다 정리당해도 그러면 이제 필드를 교환하고 그 본체를 치는 플레이가 아니라 필드를 먹는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50% 이상이 되냐 아니 20% 이상이 되냐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생각하는 건 이제 각자 나름의 기량이고 그 생각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에도 여러 종류의 논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고 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0%의 바로 다음 턴에 이기는 킬각이 안 나오더라도 뭐 한 장 한 장 뽑아서 뭐 악마의 공수를 뽑은 다음에 죽음의 무도를 뽑아서 이긴다던가 아니면 토끼조 상술사를 낸 다음에 뭐 악마의 공수를 쏴서 이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본체를 쳤는데 지금 있는 필드도 정리를 못해서 이긴다던가 이런 확률들을 또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하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는 열심히 플레이를 하시면서 알아가시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공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쉬운 예시들을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하느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그 여러 턴 킬각에 도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킬각을 설계하는 걸 이제 생각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악마의 공습은 마지막에 꼽을 거죠. 아까 주문 수종자 순서를 얘기할 때 악마의 공습은 마지막에 꼽는다고 했죠. 망령의 울부짖음은 즉시 데미지 줄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마지막쯤에 꼽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즉시 데미지를 꼽을 수 없는 게 뭐야? 그림자 사신이랑 토끼족 사령술사죠. 제일 천천히 간다고 치면 그럼 얘랑 얘를 내. 얘랑 얘를 냈을 때 본체 최대 데미지를 주려면 어디에 이볼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림자 사신의 이볼브를 꼽으세요. 왜냐면 은폐기 때문에 은폐해 있는 3-3이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위치 상대로. 뭐 화염사슬이나 아니면 금지된 파괴의 주문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뭐 일단 뭐 대지 인장도 안 나와있고 아무튼 죽을 일 거의 없으니까 그림자 사신에 미리 이볼브를 꼽아요. 자 그러면 토끼족 사령수사가 뭐 어떻게 교환을 해서 본체 데미지 2를 주겠죠 다음 턴에. 그럼 체력이 12가 되고 그림자 사신 공격력 4 그럼 본체 치면 8이죠. 그 다음에 하급미라를 내고 이볼브를 하면은 본체 체력이 4가 남죠. 4가 남으면 망령의 울부짖음을 미리 먼저 꼽아서 본체 체력 1로 만들고 악마의 공습을 꼽아요. 그러면은 7pp에서 킬각이 나오죠. 제가 말한 플랜대로 하면 7pp 킬각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7pp까지 죽을 일이 사실 거의 없어. 그리고 뭐 죽을 것 같으면 망령의 울부짖음 몇 개 정도 2딜 정도는 교환에 사용해줘도 되는 거고요. 얘 같은 플레이 골렘 같은 거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7pp 끝나. 그러면 이제 더 빨리 끝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더 빨리 끝내는 수가 있나? 그럼 그림자 사신을 내고 하급미라를 내서 이불부를 해. 하급미라 본체 쳐 체력 10이죠. 그럼 얘가 얘랑 교환했어. 클레이 골렘이랑 하급미라가 교환이 됐어. 그럼 내가 다시 그림자 사신에 이불부를 해. 본체를 쳐. 그럼 체력이 6이죠. 그때 망령의 울부짖음을 써서 본체를 치면 체력 2 남고 악마의 공습을 써.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 킬각이 나는 선 7pp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면은 그냥 여기서는 토끼족 사용수사를 내는 게 좋죠. 왜냐면은 얘가 뭐 얼음골렘 소환이라던가 어떤 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필드 먹는 플레이 방향이 어차피 7pp의 킬각이 날 거라면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달려서 6pp의 킬각이 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 플랜대로 가는 게 더 좋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림자 사신이랑 토끼쪽 사용수를 내고 그림자 사신 EP를 누르고 턴 종료를 누르시면 돼요. 네, 제가 게임을 할 때는 이 정도 순서대로 생각을 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킬각을 잡는 플레이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 턴 킬각을 계산할 때 그 턴 수를 최소한 줄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이거 아까 나왔던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 턴 킬각을 생각해봐야 되는,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여러 턴 킬각을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템포 위치가 클락도 내면서 주시자를 상당히 적은 만화로 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뭐 도로시가, 최악의 경우는 도로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시자랑 칼날술사 에밀 이런 게 저코스트로 나오면서 아니면 막 레비까지 같이 나와서 필드를 다 먹는다던가 제가 더 이상 필드를 먹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킬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를 잡아서 이길 확률이 내가 여기서 킬각만 봐서 이길 확률보다 낮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래도 한 대라도 더 치기 위해서 죽음의 무도를 여기 박아요. 일단 본체를 쳐.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번 턴은 일단 정해진 플레이죠. 그 킬각을 어떻게 보느냐랑 상관없이 정해진 플레이인데, 그럼 본체 체력이 몇이야? 5죠. 5 남죠. 5. 5 남으면 그 다음 턴에 해골리아수 미니골린 마우스하고 2마나 2pp 추종자를 냈을 때 필드를 잡으면 케르베로스의 미미코코로 4D를 추가해서 무언가 1공격력 이상의 팔로워가 살아남을 테니까 본체에 킬각을 낼 수가 있어. 그럼 그 다음 턴에는 EP를 사용해서 필드를 막아도 그 다음 턴에 팔로워가 하나 살면은 킬각이 나오고, 안 그렇더라도 케르베로스를 낸 다음에 미라나 악령의 울부짖음을 내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이 다음 만화 상황을 제가 안 찍어둬서 그건 좀 죄송한데 그것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튼 친 다음에 상대가 막 필드를 엄청 정지했어. 나에게 다다음 턴이 없어. 7pp에서 내가 킬을 못 내면 내가 죽겠어. 그런 상황이면은 해골야수 미니고블린 마법사 2pp 팔로워를 사용하는 것보다 케르베로스를 일단 내세요. 케르베로스를 일단 내고 본체에 미미나 그 미미도 꼽아 2데미지. 그럼 체력이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니고블린 마법사를 내서 여기서 미라를 한 장 더 뽑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드로우 수를 세봐. 자, 데모닉 스트라이크 3장 있고 죽음의 무도 2장 있고, 죽음의 무도는 킬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미니 고블린 마법사에서 미라를 뽑을 확률이 있고 미라를 그냥 들어올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토끼족 사령술사가 다음 턴에 들어온다면 이제 또 얘기가 다른데 토끼족 사령술사가 있고, 그런 확률들을 생각해봐. 자, 그런 확률들을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여기서 내가 하자고 해가지고 막 여기 남은 덱 리스트 30장 다 써놓고 이 중에서 이게 나올 경우 이게 나올 경우 요게 나올 경우 이렇게 다 세가지고 확률을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한 턴 시간 내에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빨간 원 생겨가지고 턴 종료 강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산을 해야 돼. 응? 대충 추산을 해. 대충 어떻게 추산하냐. 내가 킬각이, 그러니까 나오면 이기는 카드 수를 계산해. 자, 보세요. 미라 1장, 미라 2장, 음마의 공습 하나, 둘, 3장, 5장, 거기에 죽음의 무도 1장, 2장, 죽음의 무도 2장에서 7장, 거기에 망령의 울부짖음 하나, 둘, 3장에서 한 10장 정도 돼가 한 이 10장 정도 뽑으면 내가 이겨. 그럼 대충 3분의 1이야. 30장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그 다음 턴까지 뽑을 거기 때문에 대충 거의 한 50% 이상으로 이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킬각만 보면. 근데 내가 여기서 케르베로스를 내서 이볼브에서 필드를 잡아. 그럼 내가 50% 이상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필드를 잡아서? 템포위치 상대로 템포위치 지금 주시자 저코스트로 되고 클라까지 냈는데 관통회론 이런 거 맞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필드를 잡아서 이길 확률이 킬각을 잡아서 이길 확률보다 적잖아.
킬각을 잡아서 이길 확률은 일단 50%가 넘는데, 내가 봤을 때 10장이니까 뽑아서 이기는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체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킬각을 보는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한 턴을 생각을 하겠지. 뭐 그 다음 그 죽음의 무도 한 다음에 본체 박은 다음 턴 종료하고 상대 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아, 못 뽑아야 내가 이기지. 케르베로스 내야 되나? 야수 내야 되나? 야수 마법사 2마나 팔로워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야, 이런 거는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자 와닿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케르베로스 내고 본체 달렸으면 이겼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아, 다음에는 이거 케르베로스 내야지,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 킬각 계산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나 보네요. 자, 일단 손에 있는 딜부터 살펴봅시다. 죽음의 무도 2딜, 사령술사 2딜, 망령울부지즘 2피 7딜. 그러면은 7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9딜이죠. 그리고 여기에 2피를 사용하면 4딜을 줘서 1딜 모자라. 체력이 10 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뭐냐? 셋 중에서 뭘 먼저 내든, 뭐 사령술사, 무도, 울부짖음, 울부짖음, 무도, 사령술사 어떤 순서로 내든 제가 말한 플레이로는 다음 턴에 킬각은 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다음 턴을 가야 돼. 다다음 턴에는 킬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다음 턴이 돼야만 킬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령술사를 지금 내야 될 필요 없죠. 왜냐면 다음 턴에 내도 다다음 턴에 킬각 나는 거 똑같아요. 7pp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플레이 뭐냐? 그냥 4일짜리 레비에 죽음의 무도를 받고 여기에 진화를 한 다음 본체를 치세요. 그럼 체력이 8 되죠? 그 다음에 상대가 뭐 이볼브에서 얘를 잡고 내가 뭐 고블린이 남아서 1딜만 쳐도 킬각이잖아요. 1딜만 더 쳐도. 아까 말한 계산에서 1딜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턴 내로 거의 킬각이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를 받고 이볼브에서 본체를 치는 게 좋다. 여기서 토끼족 사령사를 내고 얘 바꾼 다음에 이볼브에서 치는 것보다도 죽음의 무도를 받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토끼족 사령수사를 내. 그게 아니야. 정답은 죽음의 무도를 쓰는 거야, 여기서.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케이스들이고, 심화편은 지금 여기까지 보면서도 와, 이걸 여기서 아까 전만 해도 여기서 토끼족 사령수를 안 내고 죽음의 무도를 낸다고? 그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4일 팔로워에 죽음의 무도를 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내가 무조건 맞고, 야, 4일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토끼족 사령수를 내냐, 너 완전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만한 플레이는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제 플레이가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 겨우 한 번 가지고 와닿지 않는 분들은 제 방송 와서 플레이 봐주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트위치.tv 에퀘스테르 3123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직업 덱들도 뭐 공략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하니까, 제 공략이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